제가 투자하는 방식이 100%다 옳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자리니까 그냥 그렇게 담아 주시면 되고, 또 차후에 논쟁거리가 있으신 분은 나와서 얘기해 주시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 인제 제가 결론을 내린 건 그거였어요. 제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조금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봤더니 지방 아파트 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분석하고 임장 다니고 했어요, 사실은. 이제 아무도 안 다닐 때 혼자 다니고 혼자 사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장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지방 아파트 투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물론 단점도 있겠죠. 예. 여기선 단점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예, 장점만. 일단은 소액 투자 가능해서 뭐 대학생도 할 수 있어요. 몇백만 원 좀 알바해서 모을 수 있으니까. 예. 누구나 가능한 투자이고요. 지역별 분산 투자 가능해요. 소액이라 몇 천만 원 가지면 여기저기 막 살 수 있어요. 예. 물론 감당은 본인의 몫이죠. 예. 세 번째, 소액이라 장기 보유에도 목돈이 묶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파트 살 때 몇 억씩 넣어놓으면 몇 채 사면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럴 확률이 없다. 예. 종부세 얘기 아까 하셨는데 종부세는 부부가 있다면 이제 저는 보통 부부를 이제 남편이랑 부인, 아내, 아내. 그러니까 지금 현행 법상 9억까지 뭐죠? 공시지가의 합. 얘도 9억, 남편도 9억, 아내도 9억.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주택자는 더 작지 않냐. 그래서 9억입니다. 혼자 할 때 몇 억까지 돼요? 12억까지 되죠. 예, 9억. 근데 공시지가의 합이 9억이면요. 매매가로 따지면 이게 한 13, 14억은 돼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반드시 살펴보셔라. 예. 근데 지방 아파트는요. 매매가가 1억이면 공시지가는 한 6천에서 7천 사이 정도 됩니다. 비싸봐야. 그래서 10채를 사도 한 6, 7억. 요 정도. 예. 그래서 이쪽도 10채, 이쪽도 10채를 살 수 있다. 종부세를 내지 않고도. 종부세를 딱 한 번 내보긴 했어요. 공시지가 합계 실패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됐고요. 사실은 제가 이게 10억이 돼도요. 종부세를 많이 안 내고요. 한 1, 200밖에 안 냅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이것도. 10억, 11억, 12억까지 해보면 몇백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시지가를 넘겼는데 좋은 매물이 있다면 종부세를 내서라도 사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강남에 계신 분들은 종부세 내고도 잘 사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 아파트가 월세 수익률이 높아요. 보통 제가 갖고 있는 지방 아파트의 월세 수익률은 최하가 8%예요. 최하가. 여러분들 서울에서 8%짜리 찾기 힘들죠. 지방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예. 근데 그런 월세 누가 사느냐? 많이 삽니다. 세입자들이. 그리고 많이 나올 때 15%까지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월세 투자도 서울보다 지방이 낫다. 대신 잘 사야겠죠. 수요가 받쳐주는 곳으로 잘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전세가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이 크지 않다. 뭐예요? 1억짜리 아파트 전세가 9천 들어있어요. 역전세 나면 이 전세 금액이 얼마까지 떨어질까요? 5천이 될까요? 안 돼요. 많이 돼봐야 7, 8천 이 정도예요. 그래서 방어하기도 쉽습니다. 생각보다. 대신 수익금도 높진 않겠죠. 당연히. 예,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보유기간 중에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를 1억 7천에 샀어요. 근데 여기 전세가 1억 6천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 21년도에 상승장을 맞이해서 전세금이 뛰어서 이 전세금이 2억 5천이 됐어요. 1년 만에. 1년 후 이렇게 됐어요. 세입자가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1,000만 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전세만 9천만 원 오른 경우도 있었어요. 예. 제가 겪은 얘기만 해드린 겁니다. 겪은 얘기만. 예.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팔지 않았지만 다 회수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경우의 수는 무진장 많지만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 그다음 8번. 투자금 대비 투자 수익률이 높다. 그러니까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 않아도 수익률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 돈 몇백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냥 몇천 오르면 10배예요. 바로 10배. 예. 주식 상한가 몇 프로예요? 30%죠. 2연상 하면 60% 올라가죠. 2연상. 근데 뭐 복리 적용하면 60 몇 프로 되겠죠. 최근에
주식 얘기 잠깐 하면 동전주 아시죠? 제 SG 세계물산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연상 같거든요. 이연상. 근데 나중에 쭉 빠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잘만 버티면 또 이연상 갈 수 있는데 계속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듯이 주식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사면 돈 많이 벌지 않았느냐? 결과론적인 얘기죠. 작년에 삼성전자 49,900원에 샀었어요. 맨 하단에서 주웠어요. 저 98,000원에 팔았어요. 15만 원 갈지 몰랐거든요. 이거 아는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거? 모르잖아요.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왜 끝까지 안 버텼냐고. 끝이 어딘지 알면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제 끝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예. 그래서 많이 오르지 않아도 그러니까 부담이 적죠. 투자에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잘 모르는데 알려고 노력도 안 하시고 무조건 안 좋다고 하시고 뭐 인구 소멸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공부도 안 하시고 무조건 손석권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 뭐 조금만 재개발 들어가려고 그러면 몇 억이야. 근데 다 쓰러져가 동네가. 가서 보면 막 한숨만 나와. 이걸 몇 억 주고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또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어. 그런 곳에 몇 억 넣으실 분은 몇 억 넣으셔도 됩니다. 예. 있는 돈으로 하시는데 제가 방해할 건 없죠. 뭐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얘기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래인 이유를 제가 알아봤어요. 첫 번째,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야, 내가 전라도에 사면 거리가 머니까 관리하기 어렵지 않느냐. 여러분들 인테리어 잘 하세요? 전 똥손이라 손재주가 아예 없어요. 도배장판 해본 적도 없어요. 할 생각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양도세, 뭐 인구 소멸, 막 이런 거. 한번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이제 솔직히 거리가 먼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까워도 매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매일 집에 없어야 돼요. 전국의 아파트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집에 거의 있어요, 항상. 예. 그래서 바뀔 때 한 2년, 한 4년 이때 한 번씩 가게 돼요. 요즘은 전세 계약 때 집주인 오라고 해서 가게 돼요. 예전에는요 그냥 전화만 했어요. 안 가고. 근데 지금은 오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때 세입자 얼굴 처음 봐요. 잘 살고 나갑니다. 예. 서로 뭐 좋은 얘기 해주고 나가는 거죠. 예. 근데 가까우면 심리적으로 좋긴 해요.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볼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고장 수리 같은 것도 부동산 회만때 여쭤보거나 주변 설비업체 제가 검색해서 연결하니까 굳이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돈만 들이면 돼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뭐 숨고도 있고 엄청 많아요 요즘에. 예. 그리고 설령 간다 해도 재주가 없으면요 그냥 서 있게 돼요. 멍청하게 옆에. 그래서 전 안 가요 아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보유시. 뭐 서울에 집 있는데 사면 안 되는 거야. 지방 투자 안 하면 되냐. 서울에 주택 파실 겁니까? 안 팔 거잖아. 뭔 상관이 있어요? 지방권 샀다가 몇 년 뒤에 팔면 되지. 꼭 서울 주택 팔 것도 아닌데 양도세 이거 많이 내는 거 아니야? 막 공부도 잘 안 하시고 막 와가지고 맨날 서울 주택을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는데 파실 것도 아니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 주택은 갖고 계셔야죠. 그게 빌라를 할지라도 갖고 계세요. 예. 다시는 못 살 수 있습니다. 예. 여유되면 하나 더 사시고요. 예. 보유세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죠. 겁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예. 보유세 내밀라고 하면 제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요? 많이 내라 그러면. 그죠? 예. 근데 제가 불행해 보이나요? 아니죠. 믿는 구석이 있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보유세가 오르면 어떻게 물어봐서 우리 집을 팔 거야. 집을? 왜? 다른 28채를 지켜야 되잖아. 그럼 뭐가 돼? 결국엔 그보다 몇 배는 오를 거니까. 버티는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힌트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인구 변화 봅시다. 서울시 인구 봐봐요. 서울시 인구 늘어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엄청 줄고 있어요. 막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에서 다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줄어요. 왜 줄어요? 서울시 인구. 살기 좋다며. 사람이 많이 죽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죽을 것 같아 인구가? 출생률이 0.5밖에 안 돼요 서울시가. 전라도 1일씩 돼요. 세종도 1이에요.
지방에선 애들이 2배나 더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는 반토막 났어요. 내가 장담 안 하는데 이렇게 갈 일은 앞으로 절대 없다. 근데 서울시 인구 소멸 문제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왜요? 아직 900만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900만이 남아있는데 뭐 얘기해요. 충남 봐봐요. 웃기죠. 여러분 이거 저기 가려버리면 저쪽이 충남인 줄 알고 이쪽이 서울인 줄 알걸요. 그죠? 이런 거 찾아보셨나요? 이거 네이버 치면 바로 나와요. 제가 만든 그래프 아니에요. 이런 거 만들 시간도 없고. 고정관념이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 했는지 알아요? 지방 인구 소멸하니까 서울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디서. 서울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아요. 집값이 올라서 뭔지는 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를 안 낳는다니까. 그러니까 지방에서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서울시 인구가 늘질 않는 거야. 계속 줄고 있어.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방에서 막 원조를 해서 보태주고 있는데 서울시 인구 계속 줄고 있잖아. 그럼 뭐 전입을 안 하고 뭐 고시원에 사는 애들이라고요? 안 그렇습니다. 요즘 아시죠? 전세만 살아도 다 전입 신고 다 해요. 전세 사기 당할까 봐. 빌라에서 살아도 다 해요. 고정관념이 무섭다.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방 아파트가 과연 거래가 될까? 궁금하잖아요. 아씨, 내가 지방 아파트 샀는데 이거 거래 안 되면 어떡하지? 자, 위에는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날짜 짓게 하진 않았고요. 한 1월 말 날짜로. 제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저 인구수는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거예요. 자, 뭐 여러분 인구 뭐 모르시죠? 처음 보셨죠, 이런 거. 예. 경상도에 사람이 많이 살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저쪽으로 다 기울었잖아요. 그래서 예. 주공 1단지 이게 뭐예요? 2달 동안 119건. 여러분 주공 1단지는 신축일까요? 구축일까요? 당연히 구축이죠. 왜 많이 팔렸을까요? 다음 시간까지 숙제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조사해서 오셔야 돼요. 궁금한데 이유를 모르겠죠. 신축이면 이해가 가. 입주하니까 사고 팔고 하겠지. 이게 뭐지? 2달 동안에 120개가 팔렸다는 건 하루에 몇 개씩 팔린 거예요? 2-3개씩 막 팔려 나가는 거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런 걸? 강남이었으면 뉴스에 벌써 몇백 번은 나왔을 거예요. 지방 뉴스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전 좋아요. 저 혼자 먹고 살게 해줄 수 있어서. 계속 몰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 혼자 먹고 살면 되니까. 자, 거래량 잘 보세요. 자, 이거는요. 거래량 많죠. 근데 이건 어디예요? 신축이에요. 전 거짓말 못합니다. 신축이라서 많이 거래된 거예요. 얘는 구축이죠. 당연히 주공이니까 한 30건씩 이상. 얘는 구축인데 이유가 있을 거고요. 나중에 알아보세요. 네. 다음 봐봐요. 서울 35건. 거래가 많이 되나요? 언론에서 봤을 때는 엄청 거래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제일 많이 된 게 35건이에요. 2달 동안. 인구는 이렇게 많은데. 경기도 좀 됐죠. 근데 1,300만이야. 여기 봐봐요. 75건. 얘 구축이에요. 인구는 300만 밖에 안 돼요. 그럼 얘보다 몇 배가 많은 거예요? 거래량이. 여러분 데이터를 알고 따지셔야 돼요. 그냥 내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근거를 내놓고 데이터화 시켜야 돼요. 지방의 아파트가 안 팔리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입이 아프게 떠드는 건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걱정하실 게 없다. 잘만 사면. 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사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 네, 그런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건 있죠. 왜 잘 팔리는지 한번 조사해 볼 필요는 있겠죠. 왜 거래가 잘 되는지. 공부가 되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리고 또 다음 도시도 있을 거예요. 충남 봐봐요. 서울보다 다 높아요. 봐봐요. 서울보다 낮은데 하나도 없어요. 거래량. 근데 그러더라고. 저보고 지방 투자하니까 야 지방에 아파트가 팔리냐? 너무 웃긴 거야. 제가 듣기에는. 지방을 조사도 안 해보고 와서 그런 얘기부터 해요. 저한테. 제발 부탁인데 덧셈 뺄셈 할 줄 알아야 곱셈 나눗셈 할 수 있습니다. 기초부터 다지셔야 됩니다. 큰마을 잘 팔리죠? 144만. 근데 서울보다 더 잘 팔리잖아. 어쨌든 잘 팔린다. 자, 그래서 지방 아파트. 근데 이게 입지 분석이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지방의 광역시를 제외하면 대다수 지역에 역세권 학군을 찾기 어려워요. 근데 광역시에도 저건 역세권 학군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한테 분석을 어떻게 했냐 자꾸 많이 물어봐요. 근데 어려워요 분석이.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학교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그냥 구색은 갖춰야 된다. 초중고가 근처에 뭐 도보 10분 거리 정도에 있고, 그다음에 가격이 일단 싸야 되고, 또 마트로 가면 뭐예요? 뭐 이마트 이런 거 말고 그냥 동네 마트 있죠. 좀 규모가 큰 거, 뭐 지하에 막 100평 정도 되는 그런 거 있고, 버스 정류장을 걸어서 갈 수 있는 정도면 괜찮다고 보여져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그다음 인구가 적은 도시, 인구 뭐 5만, 7만, 8만 이런 데 소도시는 입지 분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데도 사요, 사기는. 네. 그래서 수도권처럼 야, 대치동 학군이 없잖아, 여기. 백화점이 없네. 지방에 와서 집 하나도 못 사요. 그리고 지방에 왔다 그냥 올라가요, 다. 왜? 서울에서 보던 게 안 보이니까. 근데 서울에 보던 걸 지방에서 보면 지방 아파트가 이렇게 쌀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 1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20억짜리 아파트의 눈으로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거는 1억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다. 그러니까 1억이 안 되는 가격으로 입주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나와 있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산다. 60점 누가 줘요? 제가 줘요, 제가. 여러분들이 점수 주면 되고요. 그 항목들 체크해서 점수를 매기세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수익이 날까? 지방 소도시도 매물을 잘 고르면 수익이 난대요. 볼까요? 자, 문경시에 무슨 아파트가 있냐면요, 여기 모전동에 문병 매봉 주공 2단지인데 이게 예전에 4천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억 3,700이에요. 네.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잠깐 정체된 경우는 있어도 계속 올랐어요. 네. 믿기 어려우시죠? 네. 문경시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문경세제 그쵸. 없어요. 근데 오르잖아요. 왜 올라요? 왜 오를 것 같아요? 뭐 호재가 있어요? 없어요? 왜? 집이 없어요. 그냥 수요 공급이에요. 네. 여기 뭐 주위에 뭐 되게 백화점 있고 이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다음 상주시에 무슨 아파트가 있냐면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낙양주공. 제 봐봐요. 여기 멈췄다 또 오르기 시작했죠. 네. 여기 4천에 사서 이만큼 올랐어요. 주위에 뭐 있어요? 별로 없어요. 뭐 명문학교가 있어요? 뭘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저 임장 다니면서 다 알게 된 거예요. 문경, 상주 다 임장 다녔어요. 저는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 올랐는지. 근데 여러분한테는 안 알려드려요. 왜요? 제가 어렵게 얻은 지식이거든요. 여기서 다 풀면 저는 뭐 먹고 살아요. 그죠? 네. 여러분 지방 아파트도 소도시도 오릅니다. 인구 얼마 안 돼도 오릅니다. 집이 없으면 군단위, 읍단위까지 싹 다 오릅니다. 네. 서울은요 집 부족하다고 난리면 집 지어주죠. 지방은요 난릴 쳐도 안 지어줘요. 수지 타산이 안 맞으면 안 지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21년도에 4년, 5년 됐죠. 네. 저희 하루에 산 건데 넷째 샀어요. 하루에 800만 원 가지고 넷째 샀어요. 지금 매매 가격 이 정도 해요. 전세 가격 이 정도 하고. 근데 지금 한 8천 정도 될 거예요. 전세 가격이. 근데 중요한 건 봐봐요. 제가 산 가격. 이미 전세 가격이 다 뛰어넘었죠.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이미 매매 가격을 다 뛰어넘었다. 내가 산 금액을 얘가 다 뛰어넘었다. 네. 그럼 제 투자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아직 안 팔았어요. 왜요? 오를 때까지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런 아파트 재산세 1년에 얼마 내요? 이런 뭐 7, 8천짜리 아파트 재산세 1년에 얼마 내요? 10만 원도 안 내요. 그럼 10년 기다려도 1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기다려야죠. 정권좀 갈 때까지. 자, 그래서 많이 물어보세요. 너는 경매로 사니 금매로 사니? 많이 물어보세요. 제 생각입니다. 뭐 좀 옳다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니까 경험상 경매로 싸서 싸게 낙찰받기 쉽지 않아요. 지금 경쟁률 엄청 높아요. 그리고 낙찰가 보면 막 한숨 나와요. 도대체 왜 이 가격을 주고 경매로 낙찰받지? 경매는 아는 게 좋아요. 알아야 뭐 판단이 서니까. 예. 근데
제가 가보면 법원에 가보면 최근에도 가봤지만 경매를 배우고 계시거나 최근에 배우신 분들이 지방 아파트 경매 많이 들어오세요. 막 이렇게 뭐 10명씩 모여 있어요. 이렇게. 뭐지? 오늘도 안 되는 건가? 막 이렇게. 소액이라 실전 쌓기 좋아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방 구축 아파트는 낙찰 받아도 안에 못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리비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제하면 실제 내가 투자한 돈보다 수익이 적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금매를 더 선호해요. 뭐 경매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금매로 사면. 그래서 저는 금매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게 옳다는 게 아니고 제 성향은 그렇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제 자료를 하나 만들어봤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좀 자, 부역은 여러분 신경도 안 쓰실 텐데 부역은 인구 58,000 전세 월세 한 개도 없습니다. 26년 1월 말 기준이에요. 아예 없어요. 전세 월세가. 아예. 매매도 딱 3개 있어요. 부여에는 전월세로 전입 자체가 안 돼요, 지금. 관심 없으시지만 이제 팩트만 얘기할게요. 자, 문경 전세 하나 있어요. 실제로 여기 가면 전세 보여달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없어서 그냥 뭐 사러 왔어 물어봐요. 문경에 가면. 아예 전월세 얘기를 안 꺼내요. 부동산 사장님이. 상주 전세 없어요. 월세 달랑이 하나 있고요. 9만 명인데. 서울이 더 심각해요? 아니에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논산 이렇고요. 제일 심한 건 뭐 이쪽이에요. 안동. 15만에 전세 10개. 안동 15만에 전세 10개. 자, 비교해봤어요. 인구 대비 비교해봤는데 여기 중구가 12만이래요. 서울시 중구. 제천이 12만 8천이에요. 근데 여기 전세 157개인데 여기 35개 했어요. 서울과 비교해도 지방이 훨씬 적죠, 전세는. 네. 여기 봐봐요. 여기 15만, 여기가 인구가 더 많아요. 여기 종로구보다. 근데 여기 75개인데 여기 10개밖에 없잖아요. 이게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지방은 지금 완전 심각해요, 전세가. 네. 그래서 지금 반전세로 거래되고 있어요. 전세금에 월세를 더 붙여서 받는다고요.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목포 봐봐요. 용산이랑 비할 때 이거 비교가 안 되죠, 솔직히 마용성인데. 봐봐요. 목포의 전세가 거의 없어요. 곧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르겠죠. 어디가 오를까요? 전 아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20만에 전세 40개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큰 대단지로 2-3개 단지만 합쳐도 전세가 40개가 넘거든요.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고 투자할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좋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지방 아파트 분위기는요. 인구수 대비 전세가 없는 지역들이 많아요. 아까 보셨죠? 네. 없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 전세 매물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어디가 오르고 있어요? 대구? 아니요. 부산? 아니요. 어디 올라요? 진주 오르고 있고요, 지금. 또 어디 오르고 있어요? 안동. 관심도 없겠지만. 한우 먹으러 다녀오세요, 안동에. 전주 오르고 있고요. 이미 많이 올라 있어요, 전주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은. 단지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웃긴 게 오르곤 있는데 1급지만 살짝 올랐다 많은 동네들이 많아요.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래요. 뭐 강남이 오르듯이 거기만 살짝, 부산도 해운대구만 살짝 올랐다 떨어지고 있고 대구도 수성구만 살짝 올랐다 떨어져요. 아직까지 다 퍼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 수도권보다 전세 문제가 더 심각할 것 같다. 지방이 나중에. 왜? 집을 안 지어줘요. 분양이 안 될 것 같아서. 서울은요. 집만 지어놓으면 분양 잘 되죠. 뭐 비싸다고 해도 다 들어가지 않아요? 결국은 나중에 마레프도 그랬고 뭐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그랬고 막 말은 많은데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 안 사신 분들 굉장히 후회하고 있죠. 그때 뭐 분양가 비싸니 싸니 해도 지금 대전, 제가 세종에 사니까 대전 비싼데 분양가 7억 넘어요. 현재 84 기준으로.
그 제천이나 뭐 이런 데 있죠. 중소도시도 다 5억은 넘어요. 기본적으로. 네. 그럼 7억이면 전세 얼마나 할까요? 예상해. 얼마나 할까요? 한 5억쯤 하겠죠. 4, 5억. 한 4억 5천에 5억쯤 아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생각을 해요. 가끔. 대전에서 전세 5억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 전세자금 대출이 100%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100% 다 나와도 문제야. 이자를 감당하려면. 요즘 전세담보대출 이자 얼마나요? 4%? 5%? 물론 뭐 청년대출 이런 건 싸요. 근데 이런 건 청년대출 아마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예전에 원주 임장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원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주에서 아니 신축하고 구축이 있는데 여기는 매물이 있어. 전세. 근데 여기는 없어. 근데 보통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다들 절로 이사 갈 거라 생각하죠. 전세 세입자들이. 못 가요. 왜요? 돈이 없어요. 지금 청년들은요. 지방에서는 전세 자금 대출을 못 받으면 아예 전세를 못 들어가요. 얘네들이. 네. 그래서 신축을 지어놓는다고 무조건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다 일로 밀려나고 있어요. 여기만 살아요. 어차피 내가 집을 살 것도 아닌데 굳이 여기서 비싼 돈 주고 전세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사는 건 좀 다른 문제긴 해요. 내가 실거주 할 거면 당연히 사겠죠. 신축에. 능력이 되면. 그래서 제가 보는 세상은 좀 다르다. 앞으로의 세상은. 그래서 제가 이제 추구하는 건 이래요. 매수는 빙하기. 그냥 아무도 사지 않을 때 계속 나 혼자 사야 된다. 그다음에 뭐 취득세,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뭐 하여튼간 지방 공시지가 1억의 아파트를 사야 된다. 장기 보유를 위해서 갭이 작은 아파트로 투자하는 게 맞고요. 종부세를 이제 안 내려면 뭐 부부가 각 공시지가 합계 9억까지만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최소 2년 이상. 저는 이제 뭐 법인이나 매매 사업자로 하지 않아요. 그렇게 빨리 오르는 걸 알지도 못하고 또 그거 해서 잘못되면 너무 출혈이 크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채 정도는 팔 수 있다. 이제 기본공제 250씩 되니까 부부도 각각 그러니까 1년에 남편 명의 하나, 부인 명의 하나 정도 팔아도 공제받는데 지장은 없다. 2채 정도. 그리고 손해를 볼 수가 없는 게 수익이 나는 것부터 팔면 되니까 당연히 손해는 볼 수 없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이제 최근 투자한 아파트 현재 상황이에요. 궁금하시잖아요. 25년 8월 8일 날 25년 8월 26일 날 이달에 2개 샀어요. 금액이에요. 물론 지금 또 이게 1월 말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달라졌을 수 있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요 가격에 샀고 요건 요 가격에 샀어요. 매매 가격 여기 2개 찍혀 있죠. 이렇게. 전세는 뭐 똑같고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아시에 그냥 그대로 띄워왔어요. 이제 뭐 보시기에 뭐 몇백만 원 뭐 좀 지금 현재 상태로 몇백만 원 올랐는데 뭐 그게 대수냐 그러는데 뭐 투자금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투자금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 그다음 이거는 작년 2월 이맘때 1년 전에 산 거네요. 1년 전에. 여기 전세가 없어서 이제 한 8천 정도 전세가 나오고 있고 저는 이 가격에 샀어요. 이거는 세금만 내고 샀어요. 얼른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거라고 쳐도 올랐죠. 그죠? 그냥 뭐 다 따라서 이거라고 쳐도 올랐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누가 뭐 안 좋은 거 보이시는 분이 요 그래 저 뭐 그렇게 쳐도 돼요. 상관없어요. 투자를 실제 하는 사람과 말로만 떠드는 사람의 차이는 실제 크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대신 내 지경을 넓혀야 된다. 내가 분석하고 임장 다니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나만의 분야에서 좀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날이 곧 온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아파트 거래 잘 되죠? 잘 팔리죠? 계속 팔리잖아요, 그죠? 네. 서울보다 훨씬 잘 팔려요, 이 아파트가. 서울에 이런 아파트 한 단지도 없어요. 지방에 이렇게 잘 팔려요, 아파트. 네.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지방에 아파트가 잘 팔려요? 그러니까 좀 조사를 좀 해보시래도 말을 그렇게 안 들어 잘. 그냥 자기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제일 똑똑해. 항상. 그러고 나서 나한테 오히려 되물어. 네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예. 뭐 거짓말 안 해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니까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이때 일주일 동안 비어 있네요. 이때 좀 뭐 부동산이 힘들었나 보죠. 잘 모르겠고 하여튼간 거래 잘 돼요. 예. 이게 매일 하나씩 거래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 분위기에 더더욱. 이 아파트가 상승장에는 하루에 5개씩 팔렸어요. 한 달 거래량이 120개씩 됐어요, 거의. 예. 그래도 한 6개월 만에 한 반이 바뀌었어요, 아파트 주인이. 제가 목격했어요, 21년도에.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주로 받는 질문이 있어요. 집이 많으니까 물어봐요. 이게 근거가 없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양도세를 많이 내지 않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년 보유하면 똑같다. 1년에 한 채씩 팔면. 예. 그 다음에 취득세를 많이 내지 않나요? 아까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예. 피해서 하시면 되고, 기타 세금, 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뭐 이런 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건보료는 전 30 몇만 원 내요. 예. 많이 안 내죠? 예. 그것도 와이프가 사업해서 많이 내는 거고 30 몇만 원.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내요. 국민연금은 아예 안 내요. 저 무직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중단시켰어요, 전화해서. 네. 낼 거예요, 곧. 네. 저도 연금 받아야 되니까 내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수리비. 저 리모델링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리모델링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갭 투자로 아까도 어떤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갭 투자로 200, 300, 뭐 500 이렇게 사는데 리모델링을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하면 그게 갭 투자하는 의미가 없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수리하면 도배장판 이 정도만 해요. 예. 리모델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아파트를 사고 판 거 다 합치면 40채 정도 내가 사고 이제 판 거까지 합치면 이 정도 될 텐데 리모델링이라는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어요. 입 밖으로 한 번도. 뭐 보일러 갈아주고 이런 건 있어요. 보일러 고장나면 갈아줘야죠, 당연히. 도배장판 해준 적 있고 욕실 누드나서 방수공사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건 당연히 겪어야 될 거니까. 예. 근데 예를 들면 여기 리모델링 해주세요 이렇게 의뢰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투자하면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사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세입자 관리가 힘들지 않나요? 그럼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한 명 있어도 힘든 사람은 진짜 힘들고요. 근데 저는 멘탈이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힘들진 않았어요. 세입자가 35명이 넘는데 많이 힘들지 않아서. 근데 제 앞에서 힘들다고 얘기하면 전 좀 어이가 없긴 해요. 2-3명 있으면서 막 힘들다고 하면 어이가 없긴 한데 또 그분은 그분 성향이 있으니까 존중해 드립니다. 2년 후면 수익이 날까요? 제일 바보 같은 질문인데 저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거짓말은 절대 안 합니다. 2년 후에 반드시 수익이 나면요. 저 사채도 쓸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못할 것 같아요? 해요. 그럼 여러분 주위에 투자자들 투자 잘한다는 분들 왜 사채 안 써요? 그렇게 확신이 있는데? 아니 제가 아까 900% 번다고 얘기했죠. 사채 이자 300%짜리 갖다 쓰면 되죠. 그렇게 자신 있는데 왜 본인은 안 하는 거죠? 저는 못한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못해요. 2년 후에 오를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저도. 근데 오를 가능성이 큰 걸 사겠죠. 일단은. 근데 뒷일은 알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강의 소개를 잠깐 하면요. 총 6주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 강의가 처음에 들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말을 빨리 하고 저는 늘 해오던 거기 때문에 당연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계속 이제 강의 끝나고 스터디에서 만나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생각 가지고 사는지 다 알질 수 있고요. 제가 강의 끝난 다음에 모른 척하지 않아요, 절대. 저기 뒤에도 저희
지금 수강 해고 지금 스터디 오늘 있고 끝나면 스터디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지금 와 계시는데 계속 AS를 해드립니다. 예. 계약할 때 같이 가진 않아요. 뭐 계약할 때 같이 따라하느냐 물어보는데 제가 왜 따라가요? 저희 가족 일도 안 따라다니는데. 혼자 계약하시고 이제 궁금한 거는 간단한 건 전화해서 물어보실 수 있다 그런 얘기고 6주간 강의가 되고요. 3주차, 5주차는 아까 원장님 얘기했지만 하루 종일 임장을 다녀요. 임장은 어떻게 하냐 부동산 사장님이 동행하시고요. 그때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을 보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도장 들고 가셔도 돼요. 본인이 사고 싶으면. 실제로 많이들 사시고. 저는 강요는 절대 안 해요. 왜? 제가 책임 못 지니까. 예.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스터디 거의 매월 1회 정기 스터디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분석해요. 지역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톡방 따로 있어요. 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한 해 톡방에 초대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체계가 잡혀 있고요. 어느 정도. 예.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면 4기시니까 3기까지 다 들어와 계시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임장 제가 갈 때 원하시면 같이 다닐 수 있습니다. 임장을 유일한 특권이십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평일에 임장을 다녀요. 2박 3일씩. 그래서 동행하기가 쉽지 않다. 언제 가냐고요? 제가 편한 날 가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 일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따라가시는 건 여성 남성 막론하고 상관없다. 근데 제가 운전을 안 해요. 따라가면. 저는 전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저를 태우고 돌아가시면 되고 같이 다니시면 많이 배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스터디하면서 피드백하고요. 뭐 이제 저한테 개인적인 거 물어보시고 또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을 알 수 있고요. 뭐 그런 걸 합니다. 저는 누구랑 같이 가든 안 가든 계속 임장은 다니는 사람이고 1년에 전국을 한 바퀴씩 거의 돌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을 제가 스터디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막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죠. 당연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투자를 대하는 자세인데요. 이렇게 써 있죠. 예. 아니 나중에 시작했는데 막 따라잡으려고 노력도 안 해.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양심이 어긋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막 진짜 당장 내일이면 로또라도 된 것처럼 성공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거짓말 절대 안 하거든요. 그 리스크 반드시 있습니다. 저한테 뭐 이럴 줄 몰랐다. 네가 나한테 이럴 줄 몰랐다. 여러분 가족도 배신하는 세상에 내가 뭐라고 하지만 드릴 수 있는 도움은 제가 다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종 판단은 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예. 저한테 물어볼 때 있어요. 이거 교수님 보시기에 이거 괜찮아요? 그러면 저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맨 마지막에 이런 문구를 넣어줘요. 네. 여러분들이 뭘 사시든 뭘 보유하시든 제 책임은 아니다. 여러분들 책임이다. 네. 저는 투자를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아니고 제가 어떻게 투자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은지 방향 설정을 해드리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신 분석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뭐 주로 어떤 식으로 매물을 찾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궁금하시면 아까 제 책을 읽어보시면 좋아요. 거기 제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거의 한 5, 60%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책 제목 써 있으니까 보고 그 책은요. 제가 투자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어려운 책이 너무 많거든요. 제 책은 3시간이면 읽어요.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써놨어요. 그래서 매도 매수란 단어가 없어요. 책에 아예. 팔 때, 살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에세이처럼 읽으시면 편하게 읽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강의 준비를 몇 개월 동안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전달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았어요. 제가 작년에 무료 공개하면 이거 100페이지 막 혼자 앞에서 막 떠들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들 하셔서 제가 줄였는데 이 정도거든요. 예. 어쨌든 제가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기분 상하게 됐다면 죄송하고 저는 이제 좋은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각자 원하는 삶을 살자. 그런 얘기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제 얘기는 다 끝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유롭게. 예. 아, 예, 예. 아, 법인이요. 법인으로는 일단 돈을 벌어도 청산하지 않으면 잉여금을 뺄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막 활동을 할 때는 괜찮아요. 양도세를 안 내긴 하니까 법인세랑 뭐 이런 것만 내면 되니까. 근데 막 계속 팔고 사고를 안 하면 실익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법인이 지금 취득세가 강화돼서 이제 몇천만 세도 취득세 중과가 돼요. 종부세에도 걸리고 이러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막 단타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장기 보유할 사람에서 법인이 굳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 저는 돈을 별로 안 쓰거든요. 비용 처리할 게 없더라고요. 네. 저는 이 문제를 18년도 고민을 끝냈어요 이미.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선배님이 회계법인 하시는데 저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더라고요. 너 한 달에 얼마나 쓰니? 그래서 한 30만 원 많이 쓰면 그랬더니 제가 술 담배 안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골프도 안 쳐요. 예. 스키장도 가본 적 없고요. 예, 그러니까 청정구역에 살진 않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뭐 돈 쓸 일이 없죠. 밥은 집에서 먹고, 예. 아침은 안 먹고 점심 한 끼 먹고, 예. 예. 집에서 밥 달라고 얘기 잘 안 해요. 혼자 챙겨 먹어요. 예. 뭐 어떻게 해요? 인간 사는 게 다 비슷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크게 뭐 예, 그렇습니다. 질문 답변이 됐는지 잘. 예. 예. 네네네. 아,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저는 그랬는데 이제 맞으시면 선생님 맞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환경이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린 거고 법인을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매매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그런 환경이 괜찮으면 하시면 돼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면 저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다. 비용 처리할 게 전혀 없더라.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네. 네? 네. 아, 네, 갱신 청구권요. 네네. 아, 뭐 만기 2개월 전부터 6개월 전에 전화하게 돼 있잖아요. 저는 3개월 전에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살 건지 나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요. 그리고 저는 전세금 내줄 돈은 없어도 그게 과감하게 얘기해요. 나가라, 올려달라.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하니까. 근데 애매한 경우가 뭐냐면 주택이 많다 보니까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만기를. 제가 이제 다 저장을 해놨는데 알람이 울리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저는 웬만하면 한 단지에 만기 있으면 한 부동산에 맡겨버려요. 알아서 사장님이 전화를 해라. 그리고 저한테 문자가 오세요. 이분 몇 월 며칠 만기인데 지금 전화해 보니까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5%가 얼마가 될지 몰라도 반드시 올립니다. 예, 올릴 수 있으면. 요즘 같은 데 전세가 없으니까 전세가 올리기 좋죠. 전세가 6천만 원인데 5% 올리면 300이잖아요. 올립니다. 예. 왜 저는 300만 원이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과 좀 달라요. 그거 올려서 뭐해가 아니고 그거 올려서 집 사요. 예. 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셨나요? 네네네. 뭐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예. 역전세 안 나오는 아파트는 저도 못 찾아요. 근데 그 리스크를 좀 줄이는 거죠. 리스크를 줄이는 거고 역전세를 맞은 경우도 있어요. 몇 번. 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고요. 그건 이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전부 다 머리 아파하실 것 같아서 정규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면 제가 예, 어떻게 해쳐왔는지 그런 과정을 설명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또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각 가르치시는 분마다 특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무조건 된다 이런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무조건 오르는 것도 없고요.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근데 제일 무서운 게 고정관념입니다. 내가 공부해보지도 않고 여기는 안 되겠지.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식산업센터로 돈 많이 번 분도 있어요. 근데 손해본 분들이 더 많아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들은요 그 분야에서 돈을 벌고는 있어요. 제가 보면. 근데 후행주자들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항상.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가졌으면 하는 거예요. 저는 누가 저한테 투자를 가르쳐 준 적은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저의 스승은 없습니다. 예. 그냥 저는 그냥 뭐 돈이 조금밖에 없어서 싸게 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돈이 만약에 몇 억 있었으면 아마 저도 막 1억, 2억씩 갭 투자하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종잣돈이 많지 않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투자고, 서울에 집이 있어서 고민되시는 분들은 제가 서울에 집을 팔라 말라 말씀은 못 드려요. 예, 그게 본진이잖아요. 여러분들 본진. 서울 경기 같은 경우 지금 토호제로 지정돼 있으니까 뭐 나라에서 뭐 양도세 중과를 시킨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할 것 같아요. 중과는. 보유세는 모르겠어요. 그건 그 다음 문제라서. 중과하면 어떻게 해요? 갖고 있어야지 뭐. 두 채 있으면 갖고 있어야 돼요. 팔 거예요? 토호제인데 세입자 나가요? 걔네도 갈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 고양이가 쥐 몰듯이 몰아버렸어요. 완전히. 지금으로서는 뭐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보유세 올리면요, 뭐 어쩔 수 없죠. 내야죠. 그러니까 저는 본진을 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보유세 내라 그러면. 근데 두려움은 없어요. 원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재산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잃어도 본전이에요. 항상. 빚만 안 지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잘 못 나가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부 많이 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좋은 게 있고, 과거에는 이래서 투자하기 좋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10년 후에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이 더 좋았을 겁니다. 예. 그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뭐 2000년 초반에 했으면 내가 잘 살았을 텐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뭐 하셨는데? 저는 2003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이 너무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왜 투자를 못했냐고요? 돈이 없었어요. 10만 원도 없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기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집도 망하고 막 이래서. 그러다가 겨우 10년 만에 투자를 시작했어요. 네. 너무 보이는 건 많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놓으면 때가 오면 좋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지방은 지역에 따라 지금 들어가도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저 서울 경기는 들어가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어차피 이제 중과되고 이러면 들어가나 마나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 강의는 구정 지나서 연휴 끝나고 그 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셨지? 하여튼 뭐 강의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질문 못 하셨던 분들은 지금 제가 마이크 끄면 나와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예. 안전하게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